아, 28번째 시간. 아, 나 시작부터 버벅드냐. 28번째네. 아, 휴가 중이야. 되게 조명이 밝으네 오늘. 오늘따라 조명이 밝네. 아, 달라졌구나. 눈은 너무 캡 오래 하셨네요. 캡 나온다. 28번째 시간이죠.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한겨레 신문의 대형 기획 노동 ORG를 주관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우 조종자죠. 대신문사의 대캡. 백캡. 그렇죠. 짱. 기자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캡이 누구냐? 그렇죠, 캡이 누가 캡이 되냐? 누구냐. 네. 캡이 누구였냐? 누구였느냐. 예. 캡이 누가 될까 두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렇죠. 아, 되게 위약적인 자리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위약을 떨고 못되게 굴고. 기획이 이 특종 보도를 뚫고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노동 ORG, 아, 네. 노동 ORG가 그 수많은 특종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지요. 뭐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9년 전, 10년 전에 사실 한겨레 20일에서 노동 OTL이라고 하는 되게 걸출한 노동 르포르타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자들이 한 달씩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일터에서 일을 직접 해보고 노동자가 되어서 겪은 일들을 이제 기사로 풀어내는 형식을 10년 전에 했었고, 근데 10년 전에도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런 형식의 기획들이 계속 가야 될 것 같다. 모든 기자들이 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해보지 못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팀장이 된 마당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 팀원이 그 당시에 9명 정도 있었는데 9명이 전부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중에 이제 몇 명을 들어가게 추리는 일부터가 사실은 그게 좀 또 힘든 일이었죠. 첫 번째는 파견 노동자, 그러니까 맞교대 노동자로 어떤 노동의 아주 그 네, 인천, 예. 부평. 예. 핵심에 코어로 들어가는 이것이 노동이다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콜센터. 저는 감정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 감정보다는 감시 노동에 가까운 네. 아주 그 날카롭고 예리한 그 삶의 어떤 끝을 보는 그런 현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 초단기 노동자.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이디야, 예술리. 막 그냥 얘기해도 돼요, 이런 데는요, 그죠? 아주 얘기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데. 나쁘더라고. 오늘 왜 이렇게 업됐어요? 오늘요. 텐션이 엄청 장난 아닌데? 말을 끊고 못 들어가겠는데? 톤이 너무 높아갖고? 우리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몇 시간째인데 지금 몇 시간만 휴가해도 이게 좀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되네요. 엄청 업돼 있었네. 네. 노동자는 이렇게 휴가를 겪어야 돼요. 네, 휴가를 내야 돼요, 될 때. 그러게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예, 예. 지금 네 번째 기사를 한창 데스킹을 보다가 예. 지금 네. 출연을 하러 왔는데요.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네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배달업계 이제 외주,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통 흔히 아는 뭐 무슨 배달의 민족이니 예. 푸드플라이니 이런데 이제 옛날 철가방 이제 오토바이 기사들이 중국집의 고용자였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콜뛰기를 해가지고 하나당 뭐 2,000원, 3,000원 콜뛰기. 받고 예. 예. 이렇게 외주를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업종을 셀렉트했던 것도 사실은 원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장은 가장 뭐랄까요? 그러니까 OTL이라는 형식의 르포르타주가 있었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현장, 그러면서도 가장 힘든 곳, 주야 맞교대라는 형식으로 아예 생체 사이클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기를 일부러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자로서 훌륭하신 독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콜센터 노동자가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다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시 노동에 있어서도 첨단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감시 노동의 현장으로 콜센터를 골랐고, 세 번째 이제 초단 시간 노동자는 노동법 제도가 아예 통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 무법지대의 현장인 것이고요. 네 번째 이제 그 오토바이 배달부들은 기술 발달이라는 걸 지금 노동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공백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법이 거기까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노조도 없는 상황. 거긴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업자로 아예 개인 거죠? 사업자고 예. 노동상권 자체가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합 뭐 만들 수도 없고 쟁의권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뭐 4대 보험 뭐 이런 거 전혀 적용 안 되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고가 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기사가 나가기 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지금 이게 언제 나가죠? 내일 우리 기사는 언제 나가죠? 기사 모레치 정도. 아, 모레치? 그럼 뭐. 네. 네. 아무튼 저희가 4주씩 원래 근무를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위정 취업을 했던 건데 그 해당 기자가 장수경 기자인데 3주 만에 사실은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던 업장이 당연히 산업재해 뭐 이런 거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개인이 개인 들어야 부담인가요? 돼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3주 정도 일을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그 중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22만 원 그렇죠. 정도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따져보면 훨씬 더 아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번 것도 아래죠. 근데 그 중에 100만 원 벌면 딱 최저시급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빼고 해버리면 한참 처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퀵 서비스 오토바이 퀵도 다 이제 그런 구조. 처음에 네.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 뒤에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 자부담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임금에서 선 띄는 거잖아요. 먼저 그죠? 띄고. 예. 그 오토바이 지금 배달부들도 그 지입제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빌려서 하는데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를 일괄 공제해 버리더라고요. 그 완 기자랑 저랑 같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 콜센터에서 직접 일하신 분이 이 기사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너무 잘 봤는데 두 번째 기사는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이걸 직접 했는데 이게 너무 보기가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배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먹물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이런 데도 한번 해봤어. 와봤어. 와봤어. 우리가 기사를 썼고 뭔가 달라질 거야. 예컨대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렇게 혹시나, 예. 비춰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뭐 조지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쭉 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구나.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펜대 굴리는 거에 너무 현란해지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 이제 저 사람들을 대상화하면 안 되겠구나. 그 원칙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 일하고 빠지지만 그 뒤에 이제 그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불쾌할 수도 있고. 근데 고통스럽다라는 건 저는 뭐 감내할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뭘 아느냐, 너희가 이거 한 달을 해보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후배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시리즈 중에 하나는 좀 관여가 돼 있지 않나요? 콜센터 할 때 제가 예전에 네. 콜센터 취재를 했었어갖고 물어봐서 뭐 그때 이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더 중에 이제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더가 상당히 다르고 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몇 년 전인데 벌써 그러니까 그때 취재할 때 이제 이 아웃바운더 업체들은 하나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회사 일을 받아서 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이 콜에서도 끝이죠. 하수 처리장 같은. 왜냐하면 다 화내는 사람들만 전화를 하거든요. 노동 호텔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뭐 공허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그때 그렇게 떠들썩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장르를 연 르포르타주가 나왔다라는 성찬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결국 이 기획의 마지막 고민도 뭐 그거 얘기하시겠지만 결국엔 왜 노동 현장 바뀌지 않는가. 특히 1회 읽을 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실제로 사고들이 좀 있었죠. 아까 그 장수경 기자 그 네네. 사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어려웠던 점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네. 기사 쓸 때도 그렇고. 일단 첫 번째는 다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보내놓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고 후배들한테 이 뭐 공교롭게 지금까지 이제 나간 현장 4곳은 다 여성 기자들이 예. 나갔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가서 빨리 이제 숙련도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을 사리거나 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게 또 그날 기쁜 소식이라며 전화가 왔다는 그게 그 일인가요? 두 가지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현장인 그 주의 막교대 제조업체 마스크팩 공장이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후배 기자가 손가락이 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살점 이렇게 좀 날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도 사실은 흉터 비슷하게 좀 남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주에 막교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날 밤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충 보고를 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그날 취재한 걸 일지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자고 다음날 이제 저녁 때 출근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 어제 저 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쭈뼛쭈뼛 얘기를 하길래 왜 그랬냐 알고 했더니 손가락이 꺼가지고 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쁜 소식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크게 다쳤냐, 뭐 흉터 남는 거냐,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딱 뭐 얘기될 정도로 다쳤어요. 뭐 이렇게 제목 진짜 야비야.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예? 아 근데 그런 생각 들 것 네. 같아. 현장 네. 취업해서 무난하게 사주를 가는 그치, 것보다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이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 네. 아 그래서 어쨌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하여튼 딱 제목 나올 그게 정도로 아마- 다쳤어요. 라고 해서 그게 아마 막교대 그 순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워낙 피로가 쌓이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전 바뀌는 거니까. 그 기사에서 보면 그게 3주 터인가로 계속 네, 주야가 돌리는 완전히 거잖아요.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한국이 이 갈아 넣는 거는 그렇죠. 이게 52시간이 문제가 네,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력을 갈아 넣는 건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 규모나 이렇게 산업의 성장, 그다음에 경제의 어떤 그 고도화에 비해서 여전히 그렇게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되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친구 하루 11시간 근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게 시간 빼고 점심 시간 빼고 11시간 5일. 그래서 55시간 일단 기본빵 월금까지 하면은 52시간 넘어가고 주말 특근 뭐 8시간에서 10시간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시간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지 그렇게- 오일대요. 똑같아. 아니 더워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걸 겉보기만 더 깔끔하고.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수당, 받으니까. 전업수당 이걸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거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 52시간 얘기를 그 일부 기사의 마지막에 썼는데. 좀 쓸쓸하죠. 예. 예.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 처지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보다도 저녁을 살 수 있는 임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사의 멘트들이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좋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표현하려고 할 네, 필요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막 억지로 막 문장을 만든 문장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들었던 얘기를 그냥 풀어내니까 그것도 근데 너무 그 알아듣더라고요. 기자들은 현장 취재 기자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것 10년 같아요. 전에 그 노동 OTL이 그렇죠. 엄청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문 기사 집평을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문체와 그다음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너무나 뭐 그러니까 완벽했던 기획이었는데 이제 10년 만에 그걸 리바이벌 하는 건데 다시 이제 내가 거기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고 뭐 그쵸. 해야 될 거죠. 이 부담감이 상당.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이거는 덧붙일게요. 그때 한겨레 21에 나왔던 필자들은 그때 당시 이미 한겨레 신문 내부에서 좀 한가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한가락하는 사람들이었고 쟁쟁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정말 현장 기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오래되면 뭐 글을 더 잘 쓰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는 그러니까 르포르타주에 이미 훈련이 돼 있는 기자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선수들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도 그 걱정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1년차, 2년차, 3년차인 친구들이 뭐 예컨대 뭐 안수찬 선배 같은 뭐 글로 한 가닥을 보여줬던 이런 사람들의 것을 그냥 뭐랄까요. 되게 별거 아닌 아류작처럼 되어버릴까봐 그런 걱정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약간 다독거리는 게 제 몫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먹물들의 습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그때 한번 썼다고 만족하고 빠지면 그렇죠. 그건 정말 저는 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못 써도 된다. 글빨로 안 돼도 된다. 우린 취재 더 많이 하면 되고 더 많이 들으면 되고 더 많이 봐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제목에도 나온 거지만 화출 화착이라는 용어가 저는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들을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 추리고 화출 화착. 그래서 그 화출과 화착의 시간이 단톡방에서 5분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불러서 쪼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거를 또 그런 뭐 거죠. 그건 뭐 네.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통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듣고 있다가 사후에 이제 피드백이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품질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용이 되긴 하는 건데 어쨌건 고객과 상담원 이 둘 당사자 사이의 통화인 거잖아요. 뭐 요즘은 근데 이제
뭐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는 곳도 있다라고는 하던데 그런 멘트가 만약에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건 통화 내용 자체가 상시적으로 이제 뭐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사에는 못 쓴 내용인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 현장이 대부분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많고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가 워낙에 이제 몇 칸 안 되다 보니까 가보면 정말 이 휴지가 정말 산을 이룬대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들어가야 빨리 해결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그거는 이제 감시노동인 거고 화출하착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짧게 나와서 울고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화장지로 이제 눈물 닦고 뭐 화장 대충 뭐 하고 그 자리에서도 못 울고 전화 그렇죠. 통화를 전화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출 써놓고 5분 동안 이제 울고 이게 콧물 짜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화장실에 휴지가 산더미였다 이런 거를 약간 뭐 구구절절 쓰기가 조금 그래서 오히려 뺀. 네, 기사에서는 좀 드러냈는데 약간 뭐 그런 현장들이었었죠. 초단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초단기는 뭐 예, 그렇죠. 초단기는 근데 워낙 또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도 갈아 먹혀지는 현장이잖아요. 그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저희 기사의 컨셉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당하는 친구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부리는 쪽에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를 위반하거나 정책적으로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자가 들어가서 이거 당연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주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가장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기자는 그러니까 알바생이 아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상 생업이다.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이 돼서 지금 알바를 막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전전하면서 뛰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번듯한 일자리로 이제 그레이드업 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준비를 한다라고 바깥에서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영속화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초단시간, 알바라는 이름으로 아예 계속 이제 노동법에서 밖으로 밀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생업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도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와서 뭘 물어보고 하는 거를 상상조차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후적으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는 뭐 기자인 척 티 안 내고 한 달 정도 이제 또 시간을 따로 들여서 계속 가서 만나고 어떻게 살고 있니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 일을 할 정도의 먹물이 주변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취재원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언니 근데 뭐 최근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랬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 어떤 시스템이 몰라서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져요. 예,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최저시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산입범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입범위 논란이 사실은 그 최저임금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예민해야 되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딱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그걸로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건 아예 뭐 적용조차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산입 범위를 통해서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한 시급 한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이 정도를 받는 분들한테 예민한 이슈지, 이 정말 7,340원을 받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이슈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들어간 기자가 고한솔, 신민정, 황금비 그리고 장수경 네네. 이렇게 4명입니다. 이외에 지금 더 추가되는 임재우 기자라고 거기는 이제 게임업계 예. 사실은 취재를 했는데 좀 취재에 실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업계 현장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사실은 꽤 네. 좋아졌고 네. 안 좋은 업계 현장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나요? 거기? 기자는 어쨌든 문돌이니까 네. 약간 조금 기술이 뭐 없으니까.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3주 정도 취재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양질의 곳이었었고 되게 쿨한 게임업계 형들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두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네. 아,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오는 그런 곳이었군요. 이직할 것 같아서 바로 철수시켰어요. 제주도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주도로 보냈군요. 네. 이제 난민 취재를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지금 2주째인가요? 3주째인가요? 가 있죠?
네. 2주째 가 있고 아예 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또 해보려고. 예.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캡이란 이런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놓는. 예, 말을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이렇게 저렇게 밝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예, 보내는. 예, 52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재호 씨한테는. 그렇죠? 수시로 전화할 거예요. 임재호의 52시간을 우리가 찾아주죠. 이 방송을 보고 이 있으면 오알지는 임재호한테 네. 있네요. 이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실패했다. 아. 뭐야 편집될 수도 있겠죠. 뭐 끝나고 아마 전화해가지고 편집해달라고 아마 그러겠죠. 네. 하지만 임재호가 고생한다는 것만큼은 편집 못하게. 네. 그 만족스러운가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제 중반 종반으로 거의 가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혹은 그 이상은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일단 후배들이 굉장히 헌신성 있게 일을 열심히 잘 해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팩트를 잘 길어왔기 때문에 그 예전에 쟁쟁했던 OTL과 비교를 해도 저는 퀄리티에 있어서 전혀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런 방식의 취재라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무기다라는 거를 저희 한겨레라는 매체 안에서 이렇게 재생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노현웅 기자를 안 게 벌써 몇 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개입된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저도 네. 첫 회 보고 텔레 한번 드렸죠. 아 너무 좋은 것 같다. 아유, 대단하셔. 텔레 딱 주시고. 30주년에 이게 딱 들어가니까 딱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아주 걸출한 두 분 모셨네요. 내가 보니까 아유, 뭐. 약간 들었다 놨다 약간 하시니까. 매크로도 있고 뭐 오한지도 있고 대단한 두 분 뭐 모셨네요. 비하는 것 같은데? 고한솔, 신민정, 황금비 그리고 장수경 또 임재우 임재우까지 그리고 이들을 이끌면서 같이 고생한 본인이 가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노현웅 기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개입이 됐었던 아니, 뭐 김한 개입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는 네. 그 노동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계속 노동과 불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네. 엊그저께 대형 집회도 열렸었는데 이런 도발 좋아요.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런 도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겨레 신문이 어쨌든 30주년 이게 30주년 기획으로 외부 독자들이 읽은 거니까. 그래서 왜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70%가 훌쩍 넘는 이 정권 그리고 뭐 잘한다고 하는 이 정권이 왜 노동과 불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저는 한국 사회의 이제 다음에 어떤 실마리나 해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양상을 보면 서로 거의 막말을 하는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그래서 그거를 결국 이제 못 푸는 거잖아요. 이 정부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겨레가 더 천착하는 보도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ORG에서도 그런 힌트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힌트가 나오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인데 왜 지금 내놓는 정책이나 아니면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슬로건들이 둘 다 현장에서 그 현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은 왜 정부나 민주노총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를 이 ORG를 통해서 감히 이야기하자면 첫 화에 이제 편집자 주라고 해서 기자들이 한두 마디 쓰고 싶은 얘기를 뭐 이제 머릿말처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한솔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현장의 깃발과 구호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보여주지 않는 노동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모순은 갈수록 깊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제도가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뭐랄까요 모순이라는 것들이 더 파편화되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도 포착을 못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지금 현재에 있어서 노동에 있어서 모순이 가장 더 한 발짝 더 나간 곳 그곳을 저희는 셀렉트해서 들어간 게 이 컨셉이었었거든요. 노동 ORG가. 그 혹시 다음 기회에 그 사회부 특히나 이 경찰팀에서 하는 그 사건들 있으면 나와서 네네. 가끔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뭐 불러주시면 좋죠. 네, 저희 그러겠습니다. 후배들도 한 번씩 불러주시면. 다 끝나면 뭐 한번 다 부르죠. 실패한 네, 임재우. 알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실패한 임재우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기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